탈레반은 처음서부터 이제 이슬람 교리에 따른 사회 운영, 통치 이런 걸 꿈꿨어요. 근데 이슬람의 경전은 뭐죠? 코란. 예, 코란 또는 꾸란이라고 읽는 건데 이거는 되게 옛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교리를 지금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탈레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꾸란에 써 있는 대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꾸란에 써 있지 않은 건 어떻게 될까요? 다 죄악이고 없애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요상한 물건들인 거죠. 그래서 서양식 학교 이거 필요 없어. 꾸란만 외우면 되는데 왜? 도서관 여기 왜 이교도 지식을 가르쳐? 그다음에 극장 이거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는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텔레비전 다 때려 부숩니다. 아, TV도 없어요? 그다음에 음악을 매우 싫어합니다. 어머, 저게 뭐예요? 결혼식장에서 있던 각종 음향기기, 그 기타 이런 것들이죠. 이장원 씨는 악기 저 잘 아시잖아요. 밴드 하시니까. 잘 알죠. 저희 기타 보여요. 또 뭐뭐 있어요? 옷을 맞춰 입은 거 보니까 같은 밴드인 것 같긴 해요. 저희 흰 모자 쓰신 분이 아마 보컬일 거예요. 모던 락 하시는 분들. 네네네. 그 보컬은 좀 다르게 입고 싶어 하니까 주로. 심지어 옛날에 식물 뿌리를 이용해서 닦았다, 이를 닦았다 이런 기록이 이제 있어요.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지금 여기서 칫솔 같은 외래 문물을 쓰고 앉아 있어? 칫솔이 있는데도. 그렇죠. 미치겠다. 그래서 칫솔 다 슈퍼마켓에서 다 털어가지고 불 지르고 했던 거죠. 와. 어떻게 보면 이런 교리를 가지고 강하게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여성과 관련된 일이죠. 여학교가 없어져요. 여성 학교들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도 따로 학교를 만들면 됐는데 여성들은 집에만 있으면 돼요. 배울 수 없게. 배울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여성들의 일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입는 복장. 더 큰 문제는 내가 아프면 어떡하죠? 병원도 못 가요? 병원에 가면 여성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성 의사가 없잖아요. 아니, 아픈데도 네. 의사 선생님이 남자면 진료를 받을 수 안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떡해. 진짜 대박이다. 그다음에 이제 여자 의사가 뭐 어쨌든 뭐 전통 의학이든 뭐든 있을 때 그럼 그 병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갈 때 여성이 혼자 나가면 안 돼요. 너무 마음 아파요. 좀. 병원 하나 가지 못하는 게. 심지어 이제 애가 막 울고 자지러지고 열이 높으니까 일단은 애를 들쳐 안고 뛰어나가던 엄마가 여자 혼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길거리에 있던 저격수한테 총을 맞아 죽는 일도 벌어집니다.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혹한 이슬람식 처벌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원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제일 약한 존재는 여성, 아동. 그렇죠. 아동들의 모든 권리도 다 사라지고 제일 열심히 했던 거는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수도인 카불 서쪽 12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바미안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절벽에 있는 이 석불, 높이가 한 56m 정도 됩니다. 보면은 이것은 이제 한 6세기 정도에 이제 당시에 아프간에 있던 쿠산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석불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탈레반이 이제 작심을 합니다. 1998년부터 탱크, 대포 이제 이것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EU라든지 국제기구 여기서 이거는 선 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유산은 아프간 사람들의 것인가요? 맞기는 하죠. 하지만 인류 공통의 유산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있던 상황인데 하지만 탈레반은 내가 보기엔 이건 우상이야. 우상을 없애는 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01년도에 여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해버려요. 어머! 생중계까지요? 그럼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 왼쪽, 오른쪽 흔적만 남아 있는 거죠 이제 보면. 예, 근데 너무 아쉽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종교를 떠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전 세계가 격앙했죠.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탈레반이라는 친구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역설적인 상황이 있어요.
탈레반이 2021년 8월 달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했잖아요. 근데 다 원조가 끊겼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막 찾다 보니까 여기에 생각을 미칩니다. 드문드문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여기를 가보고 싶어요. 흔적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탈레반이. 아, 저기를요? 예, 이 흔적 보라고. 우리 돈으로 한 4,400원 정도 받고, 이거 보고 싶으면 이제 뭐라는 거지. 아 이건 진짜 야. 화가 나. 그래서 극단적인 원리주의적인 이제 이슬람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야, 이걸 지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어쨌건 중요한 거는 20년 만에 돌아온 탈레반은 좀 탈레반이 달라졌어요. 라는 것을 세계에 과시하려고 노력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너무 과격했다. 그 비판 우리 알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도 모든 사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뭐 파슈톤족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세력들, 부족들 다 끌어모아서 이제 우리는 원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가겠고 그 과정에서 나는 싫어, 도망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가세요. 우리 강제로 잡아놓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만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탈레반이 이제 얼마나 달라졌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미지수죠.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금방 달라지겠습니까? 아니요. 안 달라질 것 같지만 탈레반이 과거에 했던 악행,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쯧쯧쯧하고 머리에 뿔도 안 달렸는데 왜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프가니스탄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 주변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면서 아프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지고 한번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관심,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진짜 많아지네. 그니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시나요? 야, 자, 제가 도착한 곳은 남미 아르헨티나. 여러분들은 아르헨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 메시. 월드컵 우승. 그렇죠. 월드컵 우승. 네, 사실 정확합니다. 사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여러 측면들이 되게 많죠. 그 중에서도 일단은 심각한 경제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영상이죠? 뭐지? 돈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보면은. 그런데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아요 보면은. 돈이 예. 필요 없다. 뭐지? 이 영상은 이제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이제 파라과이에 있는 이제 한 마트에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마트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예요? 뭔데요? 네, 이 강도가 이제 딱 해놓고 돈 내놔라고 하니까 직원이 거기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줬는데 그 꺼내준 돈이 아르헨티나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갖기 싫다고. 야, 난 안 받아. 야, 이제 강도도 환율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실제로 그 돈 가지고 뭘 하지? 그러면 도배를 해볼까? 정도가 제일 현실적일 것 같은. 아예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소 가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2023년 2월 달에는 이제 1달러에 180페소로 이제 바꿔줬습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이제 고정 환율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2024년 2월 지금 현재는 얼마냐 하면은 830페소입니다. 내 돈 가치가 확 녹아내린 거죠. 달러 가지신 분들은 좋죠. 그 와중에 이제 뭐 물가 상승률도 어마어마하죠. 2023년 1월 대비해서 2024년 1월 1년 사이에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은 무려 254.2%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가가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갖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오히려 돈이 아니고 물건이죠. 그럼 물건이 있을 만한 곳, 뭐 쓰레기 매립장, 버려진 창고 이런 거를 열심히 뒤져가지고 뭔가 팔 게 없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뭐 물건을 안 사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네. 다 무료 급식소에 이제 줄을 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겠다가 아니고 하루하루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곳이 이제 아르헨티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르헨티나도 나라잖아요. 그럼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통화 정책이라든지 조치를 취하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그러면 이장원 씨. 이쪽으로 질문 간 거 보니까 좀 난이도가 있네. 어려운 건가 봐. 숫자 얘기 나왔어요. 대한민국은 3.5%.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38, 38. 38. 은근히 이 통이 좀 작으세요. 이 단위. 더 높다고요? 그럼요. 이 아까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라고 했죠? 254%. 그러면 단위수가 세 자리면 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138%. 그 근처 133. 금리가 133이야. 여러분들 은행에 돈 맡기면 1,000만 원 맡기면은 한 2,300 들어오는 거네. 그렇죠. 아주 즐거운 나라일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안 잡혀요. 왜 그러지? 이 상황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는 안 된다. 인플레이션급을 넘어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울트라, 킹 이런 표현을 붙이죠.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보면.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매우 안 좋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는 옛날부터 엉망진창이고 그냥 다 옛날부터 이랬던 아주 가난했던 그런 나라인가?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잘 나갈 때는 세계 몇 위였을까요? 8위. 5위. 와, 다섯 손가락 좋네. 네, 한 손가락에는 5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사람으로 따지면은 타고난 금수저 이런 나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국토의 20% 이상이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 팜파스라는 거대한 평원이죠. 어마어마한 곡물이 많이 생산되죠. 1년에 1억 톤이 넘는 곡물이 생산이 됩니다. 와. 세계에서 소고기 생산량, 세계에서 거의 1등이 이제 소고기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2차 전지 투자 많이 하시는데 다들 이제 리튬 관심이 많으시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도 세계 3위. 뭐야, 완전 신의 축복을 받았네. 그렇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라는 이름 자체가 은이 넘치는 땅. 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은 땅은 넓고 할 일은 되게 많은데 사람이 없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이민 문호를 활짝 열어서 오고 싶은 사람 누구나 다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간 사람들은 다 돈을 잘 벌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상징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제목은 아실 거예요. 엄마 찾아 산말리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 뭐예요? 뭐예요? 나단이는 진짜로 모르죠? 진짜 모르겠다. 나는 주제가도 기억난다. 엄마 찾아 산말리 주인공이 누구죠? 마르코. 마르코, 아주 똘망똘망하고 귀여운 이제 이런 친구죠. 어디에 원래 살고 있었죠? 이탈리아 제노바에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집을 나갑니다. 편지 하나 써놓고 갔죠. 어디로 갔죠? 어학연수. 어학연수가 아니고 엄마 돈 벌러 갈게, 갔다 올게, 집에 집 잘 지키고 있어.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르헨티나로 간 게 이제 엄마 찾아 산말리. 와, 저 그림체도 다 기억납니다. 너무 슬픈 만화였어.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잘 나가다가 정점을 찍은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1940년대에서 50년대 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불바다가 됐죠. 그럼 전쟁을 해야 되니까 모두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 세계에서 사올 수 있는 식량과 쇠고기가 여유가 있는 나라는 아르헨티나. 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것은 아르헨티나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왜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됐을까? 와, 뭐가 잘못됐지? 진짜 궁금하다. 아르헨티나와 관련된 기사 제목들이 쭉 나옵니다. 포주기식, 페론주의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페론주의가 뭘까요? 페론주의. 페론은 뭐죠? 이제 페론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집권했던 대통령 이름이 후안 도밍고 페론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내세웠던 정책을 이제 페론주의라고 그러고, 페론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로 하면 이제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뭐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내가 막 퍼드릴게요. 집을 원하시면 집을, 돈을 원하시면 돈을, 좋은 직업을 원하시면 좋은 직업을. 좋죠. 예. 근데 이렇게 퍼주다 보면 결국은 바닥이 나죠. 예, 그래서 과도한 퍼주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게 정말 100% 원인일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페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1943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정권이 한번 엎어집니다.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에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사회복지부 장관을 이제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통령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1945년쯤 돼서 이제 이 집권 세력 내부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이러다가 이제 권력 싸움에서 밀린 페론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바 페론, 그 부인이 더 유명하죠. 그렇죠, 에비타. 사실은 이제 정식 결혼이라기보다 동거하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에바 페론은 외모도 이쁘지만 무엇보다도 이 탁월한 목소리, 그래서 성우 이런 걸 잘했죠. 그 당시만 해도 텔레비전 거의 없었죠. 라디오죠. 그래서 이 방송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페론이 추구하던 가치, 그다음에 페론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 페론은 원래 이제 시골 빈민층에서 태어났던, 그러니까 서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뼛속까지 잘 알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빈민층과 노동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바 페론이라는 사람은 우리랑 같은 한솥밥을 먹던 그러한 동질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남자친구라고 해야 될까 남편이라고 해야 될까 잡혀 있고,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뜻이 있어. 저 사람이 뜻을 펼칠 수 있으면 우리 아르헨티나의 빈민들, 서민들은 이제 드디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길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하죠. 페론은 결국 사람들의 민중의 힘을 빌려서 석방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죠, 정식으로. 와.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공약을 합니다. 나는 내가 당선이 되면 아르헨티나 지금 세계에서 5위인데 내가 넘버 1,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멋있다. 그런데 이때 아르헨티나에서 당시 이제 갖고 있던 사람들의 불만은 뭐냐면, 야, 우리는 식량을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산더미처럼 파는데 홀랑 그거 가지고 라디오, 뭐 자동차 몇 대 갖고 들어오면 끝이야. 이거 불공정한 것 같아. 왜 우리는 라디오나 자동차를 못 만들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에 의존하던 상품들을 우리 아르헨티나 사람들 손으로 직접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국산화죠. 그 다음에 잘 보니까 누가 돈을 다 갖고 있나 라고 보니까 철도, 통신,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관련되는 산업을 소유한 기업들이 그냥 앉아서 돈을 마구마구 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업들을 몽땅 국유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유화 됐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민의 것이니까 여기서 벌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눠주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먼 이야기고 당장 내 주머니에 살림살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자마자 임금을 20% 올립니다. 와, 월급을. 예. 그럼 제일 확실하죠. 야, 좋다. 아니면 국민들이 직접 원하면 또 대출도 해줬어요. 예. 페론이 취임한 3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3년 합해서 25% 성장을 합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좋은데? 세계에서 5위 정도 되는 잘 사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돈이 이제 사회로 막 뿌려집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4,000개, 학교 8,000개, 막 전국 곳곳에 막 쫙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빈민율은 4%까지 내려갑니다. 페루는 1946년에 취임을 해서 단 1년 만에 47년이 돼서 아르헨티나가 보유하고 있던 외채, 외국한테 빌린 돈을 다 갚아버립니다. 이거 뭐 이자내면서 갖고 있어? 우리 다 갚을 돈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느 나라에도 예속되지 않은 독립국가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야, 페론을 정말 대통령으로 해주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야, 이거 도대체 임기가 몇 년이야, 이 페론 대통령? 6년이었어, 6년. 야, 6년 하지 말고 너 계속해라. 예, 그렇죠. 아, 잘하는데 한 번만 왜 해? 참 꿈에 그리는 그런 상황이죠. 예. 예, 다들 막 나 더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싸워서 바꾸는데 국민들이 제발 더 해주세요. 와. 그래가지고 결국 헌법을 바꿉니다. 더 임기할 수 있게. 그리고 페론 부부는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는 영웅, 우상, 아이돌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너무 그림이 좋습니다.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언제 망할지 모르겠는데. 와, 지금 너무 유토피아야.